네, 전략 포인트 시간입니다. 그래도 최근 한 이틀 동안 계속 밀리다가 오늘 좀 상승을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봐야 되고 오후장에 대한 포인트도 잡아보겠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신상원입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오전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서 웃음이 제가 좀 터져갖고. 네, 시장 오늘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오늘 상승이라고 자꾸 이제 늘 그러는데 오늘 하루만 보면 상승은 맞죠. 그리고 다행인 상승이고 또 다행인 반등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이제 경계심 구간을 지나가고 조금 이제 빨간불 구간에 근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제가 이게 또 깨질 수도 있다. 네, 깨진다가 아니라 깨질 수도 있다. 그리고 깨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빨간불, 노란불 이렇게 쉽게 표현을 드렸는데 다행히 빨간불까지는 아직 안 가서 네, 다행입니다. 그럼 지금 공격적으로 들어가느냐? 그건 또 아니죠. 자,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지수로 숫자가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차트를 항상 볼 때 차트를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주식은 차트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차트로 그냥 표현이 되는 거지 차트를 보고 자꾸 쫓아가고 뭘 판단하고 이러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판단의 참고 정도는 할 수 있고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기업이 예, 영업활동하고 생산활동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기업의 본질 그리고 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일단은 다행인 구간에 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휘청휘청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지만 더 떨어지지만 않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일이어서 네 어제 이제 선반영 됐다 이렇게 해석은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게 주식시장인데 요즘에는 특히 이렇게 좀 전날 반영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제는 그렇게 막 팔아 제끼듯 네, 그런 선물들이 오늘은 또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코스닥도 빨간불 아주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물론 어제 그제 떨어진 거에 비하면 이제 겨우 하락 멈추고 되돌리려는 노력이 보여진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부터 기관들은 코스피로 또 외국인들은 코스닥으로 네, 들어오면서 시장에 다행스럽게 오늘은 좀 무난히 넘어가지 않을까. 네, 항상 제가 이제 점심시간 전에 하다 보니까 식사를 맛있게 하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오늘은 더 맛있게 드셔도 되지 않을까. 안심을 어느 정도는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오후도 지금 흐름이 이어진다면 오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들이었고,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앞에서 형일 전문가님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앵커님들 나오셔갖고 계속 분석들 기사 이렇게 계속 나온 것들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CPI가 이제 나왔죠. 그리고 어제 그제 계속 예상들은 이미 시장에서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가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나온 게 애매하게 예상대로 나온 거다 저는 봅니다. 일단은 에너지 때문에 유가가 오른 게 있으니까 그 유가 때문에 일단은 대부분 시장에서 해석을 근원에 맞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근원은 예상의 부합. 네, 일단 헤드라인이 좀 지난달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다 했는데 그럼 어쩔 수 없는 거고 다 예상을 한 거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 제가 오랜만에 네, 그 부분 시장 흐름 발표되는 걸 좀 보면서 시장을 봤더니 발표되자마자 또 다시 살짝 내렸다가 반등하면서 올라오더라고요. 물론 결과적으로 다우는 혼조 마감되고 나스닥이 소폭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마감이 양호하게 됐는데 그런 흐름들이 우리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오전 시장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라는 이 부분이 어제도 계속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눈에 가시처럼 계속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이 유가가 계속 이렇게 강하게 92달러, 93달러 넘어가서 100불 이상도 갈 수 있다. 심지어는 어디선가는 120불 이렇게 예상도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은 이 지표라는 게 상당히 숫자로 잡히는 게 좀
우리는 그걸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준도 그렇고. 네, 그러면 긴축에 대한 이 기간이 길어지고 또 길어지는 걸 떠나서 또 인상 이러다 더 한 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또 현실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 유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유가 체크 보면서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유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도 계속 살펴봐야 되겠죠. 어제 이제 뭐 흥국 석유라든가 뭐 한국 석유라든가 이렇게 반응들 났던 거 오늘 좀 쉬고 있잖아요. 이게 또 한번 주말 가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또 어제 리비아 얘기 좀 드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가의 좀 상승 요소가 좀 잡음이 불거지면은 다음 주에도 또 그런 종목들은 흐름들이 또 단기성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쨌든 약세 출발하고 반등 시도 좋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해서 그러니까 음봉보다는 양봉이 낮잖아요. 낮게 출발해서 강하게 차근차근 올라오는 이런 흐름이 좀 좋은 오전인 것 같고요. 또 오전에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들 이런 것들 보면 또 특징주 섹터들 보게 되면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종목들이 움직인 게 특징입니다. 어제 오후 시간부터 좀 반응은 나왔어요. 이따 리뷰를 하게 되겠지만 뭐 SY도 그렇고 또 일부 몇몇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좀 움직이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오늘 초반에 흐름에 좀 강세였고 또 어제 오후에 나온 것들이 시간에서까지 연결이 됐던 5G 관련돼서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은 솔직히 물려있는 저 구간을 보면은 많이 좀 고생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기회에 좀 이게 반등이 강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G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으니까 에이스테크가 이제 대장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시간에서 뭐 KMW라든가 뭐 오이솔루션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또 섹터가 만들어지는 거 다 아시겠으니까 요 이후에 이제 거래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속보를 보니까 6G 관련해서도 또 이슈가 뭐가 나옵니다. 네, 한미 이 기술 협의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데 5G, 6G 계속 통신 장비 회사들도 관심을 좀 한번 가져보는 건 어떨까? 물론 바닥이지만 네, 요 흐름들 실적이 받쳐주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뭐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바닥 탈출하고 지금 장기 평선 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5G 움직임이 오늘은 좀 오랜만에 통신 장비까지 해서 좀 특징적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는 뭐 선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뭐 유진테크라든가 동진세미캠 그리고 네,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 신고가를 또 갱신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다 가는 건 아닌데 선별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다음 시장에서 이제 뭐가 주도주가 될지 한번 좀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반도체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애들이 움직여야지 시장에 좀 활기가 도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도 아직 안 움직인 게 있다고 했는데 물론 오늘 반등 나오는 거는 그냥 하락 멈추고 조금 강세 흐름 나오는 것 같아요. LG 디스플레이 관련 이슈도 좀 있고 애플 관련 이슈도 있고 그래서 작은 회사들이 좀 움직이죠. 뭐 선익이라든가 어제 시간에서 다 먼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진정되고 거래가 좀 계속 이어진다면 한번 좀 살펴볼 필요 있고 자율주행은 계속 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아니고 또 자율주행이 갑자기 뭐 빠져 있을 때 계속 체크 지지라인 바로 직전 저점을 깨는지 안 깨는지 보면서 이 자율주행 섹터도 지금 구간 지루한 구간에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고 돈이 좀 들어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은 구간으로 왔던 이 뭐 대표적인 로봇주들 뭐 지금 생각나는 건 당연히 레인보우 로봇인데 한 3일 동안 음봉 나왔죠. 네, 그리고 나서 반등 시도합니다. 물론 어제 시간외에서는 SPG가 뭐 다른 이슈가 있으면서 반응이 한 5%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SPG 그다음에 뭐 뉴로메카 이러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데 로봇주들도 아직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로봇주들 지금은 들어가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특징주였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계속 순환하면서 네, 이슈들이 좀 불거지는 것들이 반등이 갑자기 팍 나온다든가 오늘 상한가 간 것도 갑자기 올라와서 쫓아가기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제약바이오에도 돈이 돌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오전 시장에서 살펴봐야 될 체크사항들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전장에 대한 밸런스 잘 들어봤고요. 그럼 오후장 갈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시장 주도주라는 키워드를 기대해 본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주도주가 움직인다라는 건지 아니면 이 기대를 움직였으면 좋겠다인 건지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오후장 포인트까지 잡아주시죠. 네, 주도주가 이제 좀 나와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가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제가 점장이처럼 맞추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지금의 주도주는 로봇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3, 4일은 이렇게 쉬고는 있지만 로봇이었는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시장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좀 움직여주면 네, 거기에 연결된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골고루 좀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반도체가 좀 살아났으면, 네, 삼성전자가 예전에 한 2주 전에 급등 한번 나온 것처럼, 네, 강하게 좀, 오늘 좀 지나고 나서, 네, 다음 주 이제 그 FOMC 나오기 전까지 좀 약간 소강 상태가 될 텐데, 그래도 반도체가 스물스물 계속 그래도 거래는 받쳐주고 있었고, 수급도 괜찮았으니까, 반도체가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닐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아직은 아닐 것 같고요. 뭐 물론 무너지는 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어제 이제 에코프로가 20만 원 아니요 90만 원 깨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동시호가의 기사를 올리는 악의적인 것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조정 구간이라고 보고 잠시 네, 2차 전지는 좀 뒤로. 근데 물론 에코프로 또 포스코 그룹은 다른 이슈들도 있으니까 오늘 시장 흐름 대비 아주 괜찮게 2차 전지 다른 섹터 대비 잘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도주가 지금 시장 주도주에 조금 사라진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2차 전지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확률이 높은데 그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물론 전반적인 산업을 다 볼 때는 좀 약한 부분이지만 계속 말씀드린 재건 관련 SOC 관련된 인프라 관련 섹터도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CPI를 이제는 소화를 하고 FOMC까지 좀 대기 과정이라고 좀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한 오늘 하루만 빨갛다고 해서 이렇게 좀 너무 들뜨지 않고 천천히 좀 살펴보면서 어떤 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되는지 차트보다도 그러니까 물론 차트도 봐야 되지만 거래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살펴봐야 될 이슈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일단은 사우디의 뭐 삼성 회장부터 해서 기업인들이 10대 총수가 이제 간대요. 다음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Y가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이제 이번 달 중순에 간다고 했었잖아요. 장관님이랑 기업인들이. 네, 근데 이게 엠바고가 걸렸는지 어제 잠깐 뭔가가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언론상에서도 저도 좀 찾아봤는데 장관님의 사진이 안 보여요. 네. 가신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플러스 사우디 네옴시티까지 한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여기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사활 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좀 가는 거니까 의외로 이 부분들이 또 부각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협력단이 출국을 제대로 했는지 오늘 오전에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을 하게 되면 뭐 도로도 먼저 놓고 뭐도 먼저 놓고 얘기가 나오지만 항만건설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좀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 뭐 장관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좀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초거대 AI 관련해서 이슈가 좀 나왔었죠. 그 AI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들 그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요즘에 바이오 제약이 강하게 막 치고 가는 예전 같은 흐름은 아니지만 산발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좀 기업들이 어떤 이슈가 있는지 순환하는 것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몇몇 기업들 지금 생각나는 거 보면 뭐 알테오젠이 뭐 SC 제형해서 내년 국내 출시, 뭐 네오이뮤텍도 방사능 치료에 관련해서 미국과 뭐 협업한다는 이슈. 근데 뭐 지노맨 컴퍼니, 네 이게 예전에 고바이오하고 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종목에 속하잖아요. 이제 면역 항암제 개발한다는 이슈도 있고, 뭐 레고캔바이오, 뭐 클래시스 그리고 좀 뭐 제가 우습게 재밌게 표현했죠. 박셀바이오도 또 뭐 간암 치료제에서 효과가 있다는 이슈들.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파미셀, 젠큐릭스 이런 그리고 나서 내년을 좀 노리고 있는 뭐 HLB 그룹 전체적으로 이런 바이오 이슈들이 좀 많이 움직입니다. 물론 비만과 뭐 당뇨도 좀 주도해서 이제 움직인 거지만 원래 계속 신약을 개발하려던 회사들이 하나씩 성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흐름도 살펴보는 오후가 됐으면 좋겠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 관련해서 지금 기관들이 관광객들 유치가 좀 들어오는 것 맞춰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 화장품주랑 면세점 관련주에 기관들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도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 도달 종목 바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한 종목입니다. SY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목표가 도달 종목들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51%, 제가 아까 받았을 때 45%였는데 그 사이에 또 10%의 수익이 늘었습니다. 자, SY 탄력 좋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저도 원고를 보내고 추가 상승이 나와서 네, 바로 목표가를 다음으로 고를 하면서 목표가를 상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를 잘 아시는 분들 네, 챙겼을 거예요. 네, 좀 한 50% 나왔었는데 일단 다음 목표가는 7,200원 설정하고 대응하는데 지금은 윗골이 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밑에 보면은 많이 올라왔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막 팔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잖아요. 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좀 챙겨두시고 마음 편하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 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그리고 네옴시티 계속 이어지는 흐름에 있을 겁니다. 이 회사가 네, 샌드위치 파넬 그걸로 대표되는 건자재 관련해서 뭐 국내 1위 업체니까 그리고 회사도 실체가 분명한 회사, 실적도 늘어나고 있는 회사 그런 거 좀 참고하고 조정 기간 거치면서 다음 목표가 설정하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목표가 도달 종목에 대해서 AS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장 추천주 넘어가 볼게요. 어떤 거 보십니까? 네, 오늘 다 빨간불만 나오는데 빨간불을 쫓아가는 것보다 잘 가다가 쉬고 있는 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화장품입니다. 네, 한국화장품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클라이언트였어갖고 애정이 가는 회사인데 네, 예전에 칼리로 유명했었죠. 자, 이거 중국 관광객 네, 수의 기대감으로 가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올라왔을 때 대장이 이 한국 화장품이었고, 요 조정 기간에서는 일시적으로 뭐 코리아나라든가 뭐 이치한불이 이제 대장 역할을 했는데, 며칠 전에 한국 화장품이 가장 먼저 반응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련 이슈, 또 뭐 시진핑 방한 이슈 나올 때마다, 네. 자, 그래서 요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 지금 조정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요 정도, 요 종목을 추천드리고, 또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데, 거기에 중국 관광객, 이슈가 좀 있으니까 더 수혜를 받을 거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손절가는 9,200원 설정하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로 12,000원 설정하고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2,000원을 안착해서 잘 돌파를 하면, 이전에 요 고점 있죠? 거기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손절가는 확실하게 정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고 진입할 때는 나눠서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 화장품 오후장에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